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DLENC입니다. DLENC의 테마는 탄소 포집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러 주택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축 원자력이 있습니다. DLENC는 21년 1월 4일자로 인적 분할이 된 신설법인 종합건설업을 맡아 영위하고 있음 토목공사 건설 용역과 철구조물 제작 설치 용역 등을 수행하는 토목사업 부문과 주택공사 건설 용역,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택사업 부문, 플랜트 공사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플랜트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동사에 포함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DL건설, 오살랜드마크 프로젝트, 인천도하 일임대주택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8개의 해외 현지법인임. DLENC는 탄소 포집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DLENC 테마, 탄소 포집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러 주택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축 원자력. 기업개요 2021년 1월 1일 존속기업 DL9, 대림산업, 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으며 DL9, 대림산업의 건설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국내 최초로 선진 프로젝트 관리 공법 AWP를 도입하였으며 이 공법 적용 시 최대 10%의 공사비용 절감과 20에서 25%의 작업 생산성 향상이 가능함. 2024년 시공능력 평가액은 94,921억 원으로 도급순위 5위를 기록하였으며 종속기업 DL건설은 34,698억 원으로 13위를 기록하였음. 재무 해외 건설 현장의 역성장 및 주택사업 부문의 매출 인식 축소에도 국내 토목사업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 국내 플랜트 사업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원가율 상승 및 대손상각비 발생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기타 대손상각비 및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국내 건설 투자 부진에 따른 선별적 수주와 주택사업 부문의 착공 감소 여파가 예상되나 국내 샤힌 프로젝트 부문의 매출 인식 확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탄소 포집 관련주 DLENC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2월 27일 기준 KRX 장마감 DLENC의 시가총액은 1조 6,2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DLEN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81위입니다. DLENC의 상장 주식 수는 3,869만 3,623주입니다. DLEN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DLENC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15.56배이고 추정 PER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69.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8.24배, EPS, 주당 순이익은 4,377원, BPS는 118,957원, PBR은 0.30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3,556원, 2022년 12, 9,627원, 증가율 28.983%, 2023년 12, 4,377원, 증가율 54.534%, 2024년 12기 3,937원, 증가율 10.053%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0.0%, 2022년 12, 9.7%, 2023년 12, 4.12%, 2024년 12, 3.5%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7배, 113,2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8,200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9,573억 원, 4,970억 원, 3,307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6,358억 원, 4,316억 원, 2,022억 원입니다. DLNC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95.94%이고 유보율은 2,254.32%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DLNC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58.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156.35%이고 DLNC의 부채 비율이 75.3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6.74%이고 DLNC의 총자산 증가율이 1.6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6.57%이고 DLNC의 매출액 증가율이 2.0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8.94%이고 DLNC의 순이익 증가율이 51.0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5.01%이고 DLNC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44.9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6%이고 DLNC의 총자본순이익률이 2.26%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50.68%이고 DLNC의 자기자본 비율이 57.0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16.93%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현금 흐름표로 볼 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구조조정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금을 창출 중이고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이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는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기업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딜리엔시의 2025년 2월 27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41,9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42,000원보다 10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83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LNC의 종가는 41,900원이며 DLNC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DLNC의 종가는 41,900원이며 DLNC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2%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4.52%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탄소 포집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러 주택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축 원자력은 거래량 92,65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86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증권에서 15,21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756주, 키움증권에서 8,089주, KB증권에서 7,894주, NH투자증권에서 5,9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15,63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244주, 삼성증권에서 9,95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349주, CLSA에서 5,45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1.12%은 13만 1,89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6만 9,175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DLNC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탄소 포집 관련주 디올엔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자동차 부품은 거래량 29만 209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3,585주, 삼성증권에서 4만 3,95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1,528주, KB증권에서 2만 7,901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7,6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3,11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5,092주, 삼성증권에서 4만 3,628주, 키움증권에서 1만 8,484주, 임증권에서 1만 8,26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69%은 1만 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만 1,08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두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